요즘에는 10만원 안팎의 헤드폰들 중에서도 수준급 제품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제품들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싼 맛에 쓰는 게 아니라 괜찮은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나온 CMF 헤드폰 프로는 준수한 사운드와 노캔 성능은 기본이고요.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마감 퀄리티, 사용자 편의성까지 갖춘 우리가 헤드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만족시키는 꽉 찬 육각형 헤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오입니다. 이번에 나싱의 서브 브랜드인 CMF에서 헤드폰이 출시되었길래 연휴 끝나자마자 구입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나싱 관련 제품을 연속으로 찍게 되네요. 출시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와서 안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출시가가 $99인데 한국에서는 129,000원에 나왔어요. 이런 시원한 가격 책정은 마땅히 칭찬해줘야 합니다. 자, 아무튼 CMF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오버이어 헤드폰 CMF 헤드폰 프로입니다. 불과 3개월쯤 전에 나싱에서도 최초의 헤드폰이 나와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나싱의 서브 브랜드인 CMF에서도 최초의 헤드폰이 나왔네요. 나싱의 최근 1, 2년 사이 행보는 진짜 본격적인 음향기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오디오 애호가로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택배 박스를 뜯으면 나싱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고요. 저는 접혀서 왔네요. 박스 디자인은 다른 나싱 제품들과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나싱 제품 구입은 이번까지 총 3번째인데 제품의 디자인이나 완성도에 비해서 패키지는 뭔가 살짝 좀 평범한 느낌이에요. 뭐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른 걸 너무 잘하니까 이런 것도 기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CMF 제품들의 박스 실링은 나싱과는 다르게 종이띠를 뜯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금 나누기랄까요? 제품을 꺼내면 설명서가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본품이 나옵니다. 일단 구성품 먼저 볼게요. 우선 설명서를 보면 나싱이 이런 건 참 잘해요. 아주 보기 좋게 도식화해서 제품 기능을 직관적으로 잘 전달해줍니다.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나싱 X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프린팅 되어 있는데 나싱 제품들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죠.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3.5 to 3.5 스테레오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고요. 길이는 1.2m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아날로그 유선 연결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연결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USB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파우치가 동봉되어 있는데 품질은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폰을 한번 보죠. 제가 구입한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아직 실물 전시된 매장을 못 찾아서 다른 색상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색상 통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로 다른 소재들을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렴한 가격대인데도 마감을 상당히 잘했고요. 컬러 자체도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색상인데 적당히 매트한 질감으로 고급스럽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외에도 라이트 그레이와 라이트 그린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사실 메인 컬러는 라이트 그린이긴 한데 제가 다크 그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라이트 그린과 라이트 그레이 색상만 보여주는데 반해서 실제 구매 후기를 찾아보면 역시나 다크 그레이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다크 그레이의 실물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고요. 또 다크 그레이는 하우징의 무광 마감인데 나머지 두 색상은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더라고요. 밝은 색상의 유광 플라스틱이라 진짜 바람만 불어도 기스가 날 것 같아서 차마 용기가 안 나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뭐랄까, 우리가 헤드폰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아주 미니멀하게 마감했고요. 조금의 변주도 없이 아주 정직하게 동그란 유닛과 그 아래에 마찬가지로 아주 동그란 이어 쿠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결부에도 진짜 아무런 특징 없이 완전하게 미니멀한 디자인이네요. 브랜드 로고도 하단에 아주 작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유닛 정중앙에 번쩍거리는 로고를 박아놓는데 이걸 어떻게 참은 거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쓰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디자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어 쿠션을 다른 색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 쿠션을 잡고 돌리면 쉽게 분리가 되고요. 결합도 아주 쉬워서 별도로 구입한 다른 색상의 이어 쿠션을 아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린,
블랙이랑 오렌지 두 가지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기본 색상에는 없는 오렌지 컬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MF의 메인 컬러 중 하나가 오렌지색이라서 이번 헤드폰 티저 떴을 때 당연히 오렌지 컬러도 출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어 쿠션으로만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솔직히 라이트 그린보다는 오렌지가 더 이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산 다크 그레이에 오렌지색 이어 쿠션을 조합한 모습을 상상해보면 뭔가 60년대 스페이스 에이지 감성도 느껴지고 초창기 워크맨에서 번들러 줬던 그 상징적인 소니 헤드폰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설레는데요. 한국에는 10월 말경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볼 때 음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착용감인데요. 이 부분에서 CMF 헤드폰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6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헤드폰 끼는 걸 싫어하는 편인데 일부러 테스트 삼아 러닝할 때 한번 착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서 헬스용 헤드폰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를 누르는 압박감이 살짝 강하다고 느껴졌는데 며칠 사용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이어 쿠션 사이즈가 크고 표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서 압력을 잘 분산시켜주는 구조라 고정이 잘 되면서도 피로감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왼쪽 유닛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제일 하단에 3.5파이 아날로그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1초 누르면 전원 온오프, 3초 이상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 제품의 가장 특징적인 조작부가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슬라이더라고 부르는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위로 슬라이딩해서 베이스를 부스팅시키는 기능인데요. 역시 컨셉 자체가 대중적인 제품이라 그런지 저음역대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아예 이렇게 별도의 컨트롤러로 달아놨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베이스 부스팅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실외에서 저역대가 좀 잘 안 들린다 싶을 때 굳이 앱을 켜서 조절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저역대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종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간혹 이 에너지 슬라이더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외 리뷰들이 있던데 변화의 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차이가 들리는데요. 이 에너지 슬라이더는 나싱 X 앱에서 저음역대가 아닌 고음역대로 바꿀 수 있는 커스텀 기능도 제공합니다. 우측 유닛을 볼까요? 가장 하단에 USB Type-C 단자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USB를 이용한 디지털 연결은 지원하지 않고요. 오직 충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충하는 데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5분 충전으로 8시간 사용 가능한 빠른 충전도 지원합니다.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제품의 또 한 가지 특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려 100시간의 배터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완충하고 한 15시간 이상 사용한 것 같은데 아직 배터리가 80% 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버튼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음성 비서를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나싱 X 앱에서 짧게 또는 길게 눌렀을 때의 다른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볼륨 조절하는 컨트롤러인데요. 그 밖에도 짧게 누르면 재생 일시 정지가 가능하고요. 길게 눌러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물론 2번이나 3번 눌러서 공넘김도 제어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빨리 감기, 되감기 기능은 없네요. 지난번에 나싱 헤드폰 1의 롤러가 구분감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딱 마우스 휠처럼 구분감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분감이 없으면 볼륨 조절할 때도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조절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또 버튼을 누를 때는 실수로 롤러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눌렀을 때 깊이감이 좀 깊은 편이라서 빠른 조작이 어렵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나싱의 서브 브랜드답게 전반적으로 터치 조작 없이 물리 버튼으로만 모든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별도의 버튼으로 분리해서 배치했다는 점은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싱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나싱 X 앱에서 대부분의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노캔이랑 주변음 모드로 전환하는 버튼이 원래 롤러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로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길게 누르는
동작이 실생활에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로 바꿔놨고요. 원래 기존 롤러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은 편인 노캔을 아예 끄는 기능으로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 원래 할당되어 있던 음성 비서 호출 기능은 길게 눌렀을 때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실생활에서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뽑기 운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가형 제품인데도 각 버튼들의 조작감이 상당히 경쾌하고 좋아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느낌이 듭니다. 헤드폰을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요. 지금까지 나싱과 CMF 제품들에서 마감이 아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헤드밴드는 구분감 없이 부드럽게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전투모 59 사이즈의 국가에서 인증받은 대두인데요. 최대 범위에서 아주 살짝 남긴 정도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밴드 프레임이 유닛에서 한번 안쪽으로 꺾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디자인이라서 사람에 따라 요다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하고 귀여운 편이라서 요다 현상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노캔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저가형 제품들 중에 앵커나 베이스어스 같이 미친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은 아니지만 한 8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쿠션이 크고 밀착력이 좋아서 기본 차음성이 괜찮은 편이라 특별히 시끄럽지 않은 환경에서는 노캔을 꺼도 음악 듣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에서는 약간 중고역대가 강조된 느낌이긴 하지만 꽤 자연스럽게 들리는 편이고요. 대화할 때도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나싱 X 앱에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각 단계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공간에서 3단계로 올리면 약간의 먹먹함이 느껴지긴 했는데요. 대신에 시끄러운 공간으로 가면 그런 느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변 소음에 맞춰서 노캔 수준을 조절해주는 적응형 모드로 세팅해놓고 다닙니다. 여담으로 다른 제품들과의 노캔 성능을 비교 녹음하는 게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고가의 레퍼런스급 장비로 녹음하는 게 아니면 각각의 기기들의 주요 특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썰로만 풀고 있는데 그래도 컨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야매로라도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MF 헤드폰 프로는 종합적으로 준수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편입니다. 약간의 펀 사운드를 추구하는 느낌인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꽤 중립적인 느낌이 납니다. 나싱 헤드폰 1이랑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밸런스형이지만 중저역대가 살짝 부스팅 되어 있어서 양감이 더 풍부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뭔가 꽉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팝 음악을 들을 때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부스팅된 중저역이 장시간 들었을 때 피로감이 좀 유발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음의 퀄리티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느껴지는데요. 전체적인 저음은 풍성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데다 단단하지 않고 살짝 풀어진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저음의 양을 너무 부풀리지 않고 적당히 양감만 채워주는 선에서 절제했기 때문에 듣는 재미도 살리면서 밸런스도 깨지지 않게 잘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역대는 뭉개지지도 그렇다고 날카롭지도 않게 그럭저럭 선명한 편입니다. 완전한 V자 곡선 느낌은 아니라서 저음의 양감에 비해 고역대는 비교적 덜 강조된 느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의 디테일이 묻히지 않고 잘 들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 투명하고 맑은 고역을 기대한다면 너무 욕심이 과한 거겠죠? 40mm 니켈 도금 드라이버를 탑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싱 헤드폰과 표시된 스펙은 같은데 당연히 똑같은 드라이버는 아닐 거고요. 이게 드라이버의 성능 차이에서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역과 고역의 끝단에 가까울수록 분명한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나싱의 경우에는 성능 자체는 좋은데 기본 세팅이 아쉬워서 무조건 EQ를 만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8밴드 커스텀 EQ가 지원돼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기본 음색이 상당히 잘 세팅되어 있었고요. EQ는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만 제공합니다. 일단 5가지 프리셋을 제공하는데요. 디폴트인 팝
EQ가 가장 괜찮아서 굳이 다른 걸로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커스텀 EQ가 가능한데요. 고음, 중저음, 저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역을 딱 집어서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장시간 들었을 때 그 중역대의 부한 느낌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중저음 부분을 한 2, 3 정도 살짝 낮춰서 듣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제품 자체의 캐릭터성이 바뀌는 건 아니기도 하고 또 너무 낮추면 보컬이 좀 뒤로 밀려버려서 평소에는 그냥 팝 EQ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이 정도급 헤드폰에서 커스텀 EQ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조사에서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겠죠. 너무 많은 선택권은 오히려 듣는 행위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연결은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요. 코덱은 SBC, AAC, 그리고 LDEC을 지원해서 고음질의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무선 모두 하이레졸루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스펙상 주파수 응답 범위가 20kHz까지로 표시가 돼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정도급의 컨슈머용 기기들에서의 인증은 그냥 돈 주고 스티커 하나 붙였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첨언하자면 해외 리뷰들을 보다 보면 음질이 뭐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최상급이다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한 5, 6년쯤 전이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 싶겠지만 지금은 $100 헤드폰 시장에서 이 정도 음질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엄밀하게 음질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꽤 괜찮네? 딱 이 정도 느낌이랄까요? 이 제품은 맞춤형 사운드라는 사용자 청력 특성에 맞춘 보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실행하면 각 주파수 대역별로 다양한 볼륨의 소리가 나오는데 청력 테스트 하듯이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버튼을 눌러서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면 결과값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저는 좌우 밸런스가 꽤 틀어져 있었네요. 이제 맞춤형 사운드 기능을 켜주면 측정 값을 바탕으로 소리를 보정해주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훨씬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상당히 신세계였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좀 장시간 듣다 보니까 뭔가 상당히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껐더니 소리가 더 맑아진 듯한 역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경험하기에는 재밌는데 이게 계속 켜두고 쓸만한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측정할 때는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신중하게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엄청 이상하게 나와서 두세 번 다시 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제품에는 총 5개의 마이크가 달려있고요. 그 중에서 3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통화 시 주변 소음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싱 제품들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로 나싱 X 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EQ를 비롯해서 헤드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앱 디자인도 직관적이면서 반응 속도도 빠릿해가지고 제가 사용해본 여러 앱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다른 제조사 제품들은 굳이 앱을 안 깔아도 사용자 경험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싱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이 나싱 X 앱은 무조건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앱에서 제어 가능한 기능들은 앞에 다른 기능을 소개하면서 대부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 언급 안 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자면 우선 공간 오디오 기능을 2가지 모드로 지원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은 헤드 트래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위한 저지연 모드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건 요즘은 거의 필수인 기능이죠. 이중 연결 역시 지원해서 동시 연결할 기기를 앱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만큼 빠릿하진 않고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착용 감지 센서가 빠졌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예전에는 없는 게 당연했는데 최근 감지 센서 달린 제품만 쓰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기능이 없으면 가끔 헤드폰 벗어놓고 몇 시간 뒤에 음악이 계속 틀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나싱 X앱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번 나싱 헤드폰 1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기본 음색이 어정쩡한 대신에 EQ를 상당히 잘 먹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반영한 건지 다른 전문가들이 세팅한 EQ들을 선별해서 제공하는 탐색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6개의 EQ들 중에 제가 듣기에는 사운드가
노이즈 EQ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고 거기다 원래 제품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잘 살려줘서 훨씬 깔끔하고 직관적인 음색을 들려줍니다. 물론 EQ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걸로 듣다가 다시 원래 기본 세팅인 밸런스드 EQ로 들으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크기는 하네요. 나싱이 이런 식으로 기존 기기에도 앱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잘 넣어주는 편인데요. 혹시 잘하면 CMF에도 8밴드 EQ를 넣어줄 가능성이 아마 끝나누기는 해야 되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CMF 헤드폰 프로는 나싱의 서브 브랜드인 만큼 끝나누기는 하면서도 포기해야 할 부분과 지켜야 할 부분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완성도 높게 잘 뽑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압도적인 가성비의 중국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제 $100 근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 헤드폰이라는 것은 밖에서 쓰고 돌아다닐 때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과 그것을 받쳐주는 마감 퀄리티는 이 제품만의 강력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준수한 성능과 훌륭한 사용자 경험까지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들 중에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CMF 그리고 나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전통적인 오디오 브랜드에서 기대했던 요소들과 중국산 가성비 브랜드에서 기대했던 요소 그리고 최신 IT 브랜드에서 기대했던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그 가운데 지점 어딘가에서 제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오렌지색이 메인 컬러로 출시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네요. 시기상 최근 아이폰 17 프로 코인 타고 더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디자인과 음향기기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